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새만금에 10곳의 2차전지 기업이 투자하기로 해 직접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정부의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해 유치전에 들어갔습니다. 3.8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익산의 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혐의로 경찰에 관련자를 고발했습니다. 군산에서 탄소포인트제 인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 가구의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15%로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높습니다. 익산에서는 도서관이 아닌 동네 서점에서도 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는 바로북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로 나온 책을 빌리려면 2주에서 3주가 걸리지만 서점에서는 바로 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된 이 서비스에 2,000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2차 전지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새만금에 10곳의 2차 전지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정부가 2차 전지를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선정하면서 특화단지 공모에 나선 가운데 전북도가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새만금에 첫 삽을 뜬 성일 하이텍. 1,300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폐배터리에서 2차 전지 원료를 추출하는 공장을 짓습니다. 2년 전 이피캠텍을 시작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의 2차 전지 생산기업 10곳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이 제2반도체라고 불리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전북도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공모 사업에 도전합니다. 2차 전지 기업의 신규 투자와 증설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특화단지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알리백 실현이 가능하고 부지가 넓어 확장 가능성이 강점이라는 점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부지가 있고 또 새만금에 최근 들어서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앞으로 2차전지 특화 기업들이 된다 하면은 좋은 인프라를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양성 지원센터 운영과 한국과학융합시험연구원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런 강점을 살려 최종 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26일까지 산업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많은 새만금과 포항, 충북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세제 혜택과 보조금,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미래 핵심 동력 사업인 2차 전지 사업을 직접화를 통해서 교육과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메카로 떠오르는 새만금. 전북도가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이 새만금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군산과 익산이 갈등을 빚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영기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소와의 인터뷰에서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다툼은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에 장애가 된다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자치단체의 통합안은 지난 2020년 새만금 개발청이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군산과 김제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열렸습니다. 중분위는 이날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만경 709 공유수면 매립지 등 3건에 대해 두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오는 4월에는 새만금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강임준 시장은 첫 심의에 참석해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에서 관할하는 해상이자 군산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위치하고 군산항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범시민 대책위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을 비롯한 전북이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농림식품축산부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1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6대 허브로 도내에서 익산과 김제, 정읍이 포함됐습니다. 익산은 동물용 의약품 분야의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센터와 식품 분야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해당됩니다. 김제는 종자 분야의 K시드밸리, 정읍은 미생물 분야의 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센터가 해당됩니다. 3.8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익산의 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혐의로 경찰에 관련자를 고발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조합원인 김모 씨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현금과 영양제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한 후보 측 운동원인 B 씨로부터 지지자를 회유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씩 2차례와 영양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조합장 선거 기부 행위 혐의자에 대해 1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협도 비상입니다. 가뜩이나 전현직 조합장의 선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금품 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발건에 대한 A농협 조합장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취재진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뒤숭숭합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 조합장을 뽑는 건데 불법 선거로 얼룩짓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문제상으로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봐요. 투명해져야 되는데 그 투명하게를 문하게 생겼으니까 아무튼 비리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됐으면 그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 알아면 쳐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첫째 단속도 하고 또 조합원들이 그런 것을 배제를 해야 돼. 무슨 불법 선거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 찍어주고 그런 세상은 아닌 게 지금은. 불법 선거는 안 되죠. 네, 저기 가지고 어찌됐든 저기 가지고 선거는 여튼 정정당당하게 깨끗이 해야죠. 도내에서는 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발 4건, 수사 의뢰 1건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금품 제공과 비방 등 불법 선거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전북 선관위가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을 낸 조합장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모조합 조합장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면서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본인 명의로 500여 건, 2,6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 B씨는 입 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1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한 대당 3,450만 원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일반 90대, 취약계층 다자녀 10대 등 모두 100대에 대해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군산시에 연속회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3가구 가운데 한 집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가스 감면 대상 9만 가구 가운데 35%, 3만 2천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은 7,100가구, 군산은 5,300가구에 이릅니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 인터넷 사이트인 정부24시에 해당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감면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 포인트제가 군산에서 인기입니다.
전국 가입률 9.9%보다 5.4%포인트가 더 높은데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을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군산의 가정은 18,875가구. 이들 가정은 사용하지 않은 전원을 모두 끄고 설거지할 때도 수돗물 아끼는 게 몸에 뱄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해 해마다 가구당 평균 10,000원이 넘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군산 전체 가구 12만 3,276가구 가운데 가입률이 15.3%에 달합니다. 전국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9.9%보다 5.4%포인트가 높습니다. 이렇게 탄소를 줄여 얻은 온실가스는 연간 5,624톤. 이는 12만 7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수도를 사용할 때는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절약함으로써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 5%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했을 경우 최대 5만 원 넘게 돌려줍니다. 탄소 포인트제 가입하시면 가정에서 기존 사용량 대비 에너지를 5% 이상 절약할 시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관리비 절감과 더불어 현금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반기에만 1,872가구에게 1억 3천만 원이 넘는 인센티브가 지급됐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 지구도 살리고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농생명 바이오 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전북도와 공동으로 응모한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농업과 바이오 식품, 지능형 농업 설비를 핵심 분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고졸 인재 양성 역할을 하게 되며 광역 단위는 10억 원, 기초 단위는 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도내 명예퇴직 교원이 4년 동안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도내 초중고 교원은 모두 334명입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 191명보다 74.9%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0명대에서 2020년에는 300명대로 급증한 뒤 2021년과 지난해에도 3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책이 도서관에 비치돼 시민의 손에 닿기까지는 라벨 작업 등으로 2~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읽고 싶은 신간 도서가 있어도 막상 도서관에 구비되지 않아 불편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동네 서점에서도 원하는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도서관이 아닌 서점에서도 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바로북 서비스 덕분입니다. 동네 서점 희망 도서바로 대출 서비스의 새 이름인데요. 바로북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시민에게 책이 닿기까지 최소 2~3주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고민으로 탄생한 서비스입니다. 바로북을 통해 도서관과 서점은 이용자가 늘고 시민은 신간 도서를 빠르게 볼 수 있어 선순환적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6월 서비스 시작 이후 6개월간 1,875명의 시민들이 2,574권의 책을 대출했습니다. 특히 높은 접근성과 경제적 이점으로 직장인과 대학생에게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 같은 학생 같은 경우는 바빠서 되게 도서관까지 가거나 이런 일이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까운 서점에서 또 도서관에는 없는 신간이나 그런 책들 여쭤보고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 바로북 서비스는 시민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형 서점의 인기로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서점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시민들이 대출한 책은 한 달에 한 번 도서관에서 사가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해가셨다가 본인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소장하고 싶으신 책은 이제 구입으로 연결도 되고, 일단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있는 책 말고 바로 오늘 나온 새 책까지도 대출해 갈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출 상승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일단 안 오시던 분들이 서점 방문해 주셔서 구입으로 연결이 되고 작년 6월 시행된 바로북 서비스로 시립도서관은 현재까지 7천만 원어치 책을 동네 서점에서 사들였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검색한 후 가까운 협약서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점으로부터 도서가 준비되었다는 알림 메시지를 수신하면 해당 서점에 방문해 신청한 도서를 빌려볼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직접 책을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북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익산 시민은 1인당 월 3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해당 서점으로 반납하면 됩니다. 현재 익산 시내 6개 서점에서 이 바로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상반기에 협약 서점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서점의 경영난 해소의 방법이자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바로북 서비스. 이 서비스의 선한 영향력이 기대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도내 41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축산물 판매장에서 한우를 할인 판매합니다. 등급에 따라 등심은 30%, 불고기와 국거리는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익산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동부점, 하멸제일점, 모현점, 황등점에서, 군산은 군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동군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옥산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할인 행사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고자 진행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병해충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추의 효율 재배를 위해 부직포 터널 재배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부직포 터널 재배가 기존 노지 고추 재배와 달리 진딧물 등 해충 피해를 막아 초기 방제 노동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초순에 정식이 가능해 조기 수확과 수확량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전북도가 군산 등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의 수질 개선 사업을 평가합니다. 전북도는 오는 10월까지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11월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12월 최종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가 분야는 재정과 가축 분뇨 관리, 하수도 사업, 수질 개선 홍보 등 5개 분야 11개 지표입니다. 도는 평가 지표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지난주 평가 계획을 수립해 송부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최우수와 우수 시군 한 곳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5년여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군산조선업에 인력 수급이 시급해졌습니다. 기업과 지자체가 구직자 발굴에 나섰지만 협력업체마다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재윤 기자입니다. 군산의 조선업체는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13개사와 조선기자재 65개사가 있습니다. 현재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당장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530여 명, 도내 조선기자재는 9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보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재가동으로 지금 조선업 인력 수요가 많이 증가되었는데요. 일의 강도나 임금 구조 등 좀 조선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조선업이 지금 구인난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5년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숙련된 근로자 6,000명 이상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조선업 특성상 인력을 바로 투입하기 어려워 최소 교육기간까지 고려해야 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그 중단 경험과 직무 강도에 비해 임금 체계가 좀 열악해서 조선업 측을 망설이고 계신데 이 부분은 지금 전북도와 군산시가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높은 직무 강도 등 조선업에 대한 기피 현상 때문에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젊은 인력은 거의 구할 수 없습니다. 80여 개의 조선협력사가 상시로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구직자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인난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업 수주 호황에도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으로 이어지기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뉴스 윤재윤입니다. 군산 제주항공 노선이 활주로 정비 공사로 오는 4월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됩니다. 군산시와 군산공에 따르면
미군 측이 정기 활주로 정비 공사를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개월간 군산에서 제주를 오가는 하루 왕복 6회 항공 운항이 중단되면서 군산은 물론 도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군산 제주 노선이 도내 유일한 하늘길인 만큼 미군 측에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4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216명, 사망자는 28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명으로 어제보다 50명 줄었습니다. 전주가 206명, 군산이 58명, 익산이 5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4를 유지했습니다. U15 군산시민축구단이 금석배 3연패로 예선을 탈락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지난 14일 금석배 전국중학생 축구대회 조별 예선 서산 SFCU 15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0대5로 패배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이 대회 예선 3경기에서 모두 30골을 허용하고 1골을 넣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대회 예선까지 합치면 시민축구단은 5경기에서 모두 47골을 빼앗긴 셈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일군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공공공사를 외지 건설업체들이 잠식하면서 지난 2013년 이후 일군 건설업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달청이 1등급 업체 기준을 시공능력 평가에 6천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해당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일군 건설사 부재로 유명 브랜드를 내세운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도내 주택건설 시장까지 점령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초반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까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50% 이하로 문턱을 낮춥니다. 재산 기준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 3,500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만 1,000원에서 28만 1,000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전북도가 오늘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전신마취 등을 하는 병의원 83개소에 4억 9,300만 원을 들여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식은 의료기관이 설치 비용을 우선 결제하고 관할 시군의 비용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재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70명이 익산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습니다. 농어촌공사 본사와 익산지사 직원 70명을 대표해 신현달 익산지사장과 송중형 고객지원부장이 시청을 방문해 총 70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 복지시설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전국 211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로부터 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의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1,202개소의 우수시설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3월 초 시민들이 참여하는 양봉체험장을 개장합니다. 시민체험 양봉장은 양봉 관련 체험과 벌에 대한 생태를 관찰할 수 있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신바람 나는 건강 100세 교실을 운영합니다.
모집 대상은 함여릅과 함라면, 성당면 등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주민 20여 명이며 프로그램은 다음 달 9일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낮 최고 기온이 8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